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누가 별 뜻 없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또는 메신저 답장이 평소보다 막 짧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이 사라졌어요. 그럴 때 나한테 화냈나? 뭔가 나 잘못했나? 이렇게 조용히 분석 회의 들어가시는 분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이미 상황 보고서 한 10장쯤 작성 중인 거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한 상담소 소장 최주연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째서 남들이 무심과한 말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 깊이 박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조금 덜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 과잉 반응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민해지는 거 있잖아요. 감정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게 되는 것은 꼭 내 성격이 이상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죠. 너 성격 이상해서 그래. 성격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발생을 하냐면 이전에 내가 했었던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스트레스가 거기에 이제 얹혀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어떤 특성 혹은 신경계의 민감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 어릴 때 중요한 관계에서 맺었던 정서적 유대 관계를 애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내가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신호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말투라든지 혹은 표정이라든지 혹은 응답 속도, 이런 아주 작은 단서도 그 사람에게는 혹은 나에게는 위험 신호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정을 조절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올라오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그 강도를 조절하는 게 감정 조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감정이 쑥 하고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거, 이것을 배우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감정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감정 과잉이 되는 이유는 인지 왜곡 때문입니다. 인지치료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건 혹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감정의 강도 혹은 그 감정의 색깔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멀리서 나를 봤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사실은 나를 못 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미처 인사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해석을 어떻게 해요? 어머,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막 생기게 되죠. 즉, 사건보다 그 상황에 대한 혹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감정에 막 압도되었을 때 마치 쓰나미가 몰려온 것처럼 압도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오게 되면은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사실은 이 전두엽을 우리가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뇌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잠깐 약해지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떨 때 그래요? 누군가 표정이 굳어있는 모습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자꾸 눈치를 살피게 되잖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상담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예민한 반응 유형 세 가지 한번 우리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안테나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더듬이요. 내 몸에 이렇게 더듬이가 많은 거예요. 어떤 더듬이가 많아요? 분위기를 감지하는 안테나와 더듬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기류를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회의실 들어가자마자 오늘 분위기 싸한데 이렇게 감지를 하고요.
연인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났는데 오늘 분위기 너무 싸한 거야. 쎄한 거죠. 그런 것들을 즉시적으로 알아차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평소보다 조용하면 이거 분명 뭔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장점은 뭐예요? 엄청 눈치 빨라요. 그래서 공감력도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상황에서 대응을 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어때요? 늘 더듬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안테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때요? 내 신경계가 쉴 틈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어때요? 기운이 쪽 빠지죠. 소진이 금방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계속 레이더처럼 이렇게 감지해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나친 이 눈치 살피기 혹은 지나친 공감 능력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완전 훅 하고 흡수하는 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가 너무 내 안에 그냥 쑥 박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막 나누고 있는데, 그 의견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피드백 들으면 어때요? 그냥 의견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낸 의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마치 내 존재에 대한 평가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좀 별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요? 너는 별로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문장이 나의 하루를 때로는 심하면 내 한 주를 이렇게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자존감, 수치심, 그리고 민감성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들은 나는 틀렸다가 아니고 혹은 내가 낸 이 의견이 다른 사람한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곧바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때요? 맨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가 어렵겠죠. 자, 세 번째 유형은 뭘까요? 엄청 쌓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넘쳐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는 참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엄청 괜찮은 척해요. 때로는 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이미. 그래서 어느 날 사소한 일 하나에 갑자기 눈물이 팡 터지는 거죠. 아니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르거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네. 관계 끊습니다. 손절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순간이 문제는 아니죠. 그 전까지 차곡차곡 쌓여둔 그 감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쿨했던 게 아니에요. 괜찮았던 것이 아니고 감정을 늦게 느끼는 사람한테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세 개 다 내 얘긴데 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유형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민감한지 내 감정 민감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감정 민감도 간단히 체크해 볼게요.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는데 의외로 꽤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단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자가 체크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민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자기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십시오. 자, 1번 별 말 아닌 것 같은데도 오래 마음에 남는 편이다. 체크. 자, 두 번째 누군가의 표정이나 말투 혹은 답장 길이에 따라서 기분이 크게 좌우된다.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 피드백을 들으면 정보보다 상처로 먼저 느껴진다. 그럴 수 있죠. 자, 네 번째.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언제요? 후폭풍. 나중에 더 크게 흔들린다. 체크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 자주, 아주 자주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 감정이 올라오는데도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내 문제인가? 이렇게 느끼게 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감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이 조금 더 예민하게 조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잘못되거나 뭔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민감하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세팅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 과잉 반응을 줄이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감정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내 전두엽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감정을 조금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우 불편해 혹은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정확한 감정은 아니에요. 그 불편함이 과연 뭔지 혹은 짜증나는 게 뭔지 요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짜증난다는 그 말 안에 서운한 건가? 불안한 건가? 혹은 아 진짜 부끄러웠던 건가? 이런 것처럼 더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름을 붙이면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요,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건과 해석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답장이 짧았어. 혹은 답장을 늦게 했어. 이 사건을 나를 싫어한다로 해석을 하면 100이면 100 어때요? 기분이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해석을 분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장이 짧은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을 때, 해석을 섞지 않을 때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반응을 조금 늦춰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아까 세팅 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바로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확 올라올 때는, 예를 들어서 바로 답장을 보내거나 혹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모호한 상태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자리를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혹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난다든지 혹은 알람을 한 10분 정도 맞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을 해보는 거예요. 감정은 늘 이렇게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왜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민함,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결함도 아니고요. 그냥 더 빨리 혹은 더 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나의 방식일 수 있어요. 나의 세팅 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꼭 고쳐야지라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해하고 혹은 수용하고 조절하는 연습이에요. 고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항감이 바로 올라옵니다. 누구도 이렇게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물론 하긴 하지만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고쳐, 자신의 민감성에 대해서 바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이해하거나 수용해서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그 과정으로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싶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예민해지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게 조금 힘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상담 꼭 힘들 때만 받아야 되나? 심리 상담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이 이야기를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는 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